영동고 국어 어려워요, 영동고 국어 어려워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려운지도 아셔야 되고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도 좀 말씀드리려고 어머님들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살짝 드릴게요, 어머님들. 사실은 영동고 내신이 가장 궁금하시겠지만 영동고 내신을 왜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기 위해서는 요즘 입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알아놓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이시면은 비교과, 자소서, 추천서 이미 없어졌고요. 자, 교과 세부 능력비 특기상 세특이라고 부르죠, 어머님들. 세특이랑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건요, 내신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특이랑 내신의 중요도가 증가했다는 거죠. 이전에는요, 여학생들이 열심히 무슨 외부활동 많이 해서 그걸로 자료 이만큼 만들면 어찌하다가 운 좋게 대학 가는 아이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게 됐고요. 내신과 세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렇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그렇고 어차피 수능 최저는 맞춰야 되죠. 수능 최저 맞춰야 되는데 내신 영향력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내신이 이렇게 중요해졌고 내신이 안 되면 수시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영동구는 그럼 왜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길래 내신이 어렵다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머님들 좀 설명회 다녀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말 안 할게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경우에 어머님들 1학년 경우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1학년이 2학년보다 시험 범위 더 많아요. 1학년 애들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왜 형들보다 저희가 더 시험 범위가 많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 시험 문제 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은요. 당연히 난도 높은 문제는요. 다른 학교도 다 나와요. 근데 난도 높은 문제가 몇 개 있으면 낮은 문제들도 있어줘야 되잖아요. 영동고는 난도 높은 문제가 많고 좀 쉬운 문제가 적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니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동고 시험 본 아이 시험지를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요. 정말 아 얘가 시험 문제 풀다가 지쳤구나. 시험지랑 싸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머님들 빨리 풀어야 되고 정확하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요 3번이 요즘에 좀 메인이죠, 어머님들. 자, 문법 시험 범위가 누적이 되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께 기말고사 께 누적이 되고요. 1학기 때 2학기 때 누적이 되어서요.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머님들. 문법 전체예요. 그러니까는 문법을 한번 놓치면은 아이들이 나 내신이 안 나온다는 소리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법은 빨리 뭐 해주셔야 돼요?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시겠지만요. 저는 어머님들한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 범위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또 엄청 어려워요. 50분 동안 10페이지 풀어야 돼요. 문법은 또 어려워 죽겠어서 와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그 다음 범위 또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만 봐도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건 내신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제시를 해줬는데 스스로가 난 내신으로 갈 거야. 나는 수시로 갈 거야. 이렇게 선을 그을 필요는 없어요, 어머님들. 수시 잘 만들어서 1등급 잘 만들어 놓은 아이들도 정시 준비하고요. 자, 정시만 준비한다고 해서 수시 놓은 아이들은요. 3학년 때 불안합니다. 다른 애들은 수시 쓴다고 막 난리 피는데 나는 오로지 뭐만 보고 왔어요? 정시만 보고 왔죠. 그러면은 수시를 못 쓰면은 나에게는 오로지 정시밖에 없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 내신 준비해 놓을 걸.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난 지금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머님들께서는 둘 중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두 가지는 우선 다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제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왜 어렵다고 하는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좀 잘 봐주세요. 교과서 아시죠? 영동고는 고1 교과서를 거의 버리는 학교죠. 교과서 요만큼 썼습니다. 8페이지 썼어요. 자, 보안교재. 이 보안교재는 매년 바뀌어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능기출 바이블 문학 입문을 쓰셨는데요. 올해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전년에는 풀수록을 쓰신 적도 있고요. 그 전에는 마더텅을 쓰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3권 정도는 자 부교재가 들어갈 건데 이 3권은 고1 1년 내내 쓰시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세 권이 고1 1년 내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험 범위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기출 바이블 입문 문학과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이 섞여서 시험에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수능기출 바이블 독서 입문. 독서 입문에서 보시면 페이지를 쭉 보시면요. 제 기억으로 한 10지문 됐거든요. 근데 10지문이 시험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 10지문 중에서 3지문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10지문 중에 시험에 뭐가 제시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지문을 모두 완벽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그 밑에는 고교 국어 문법 500제라고 있죠. 여기 이제는 문법 문제집이겠죠. 이 문법 문제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이 문제집 전체가 시험 범위가 되는 상황이고요. 프린트로는 한글 맞추고 관련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시험 범위가 이랬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문제가 나왔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점 만점. 놀라지 마세요. 영동고 중간고사 만점 25점입니다. 우리 애가 20점을 맞았어? 큰일 났다 라고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25점이 만점이어서요. 배점이 뭐 0.6점, 0.7점, 1점, 가장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는 건 1.2점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 1.2점짜리 두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요. 요걸 맞추는 애들이 1등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25점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문학은 14문제. 문학 문제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독서는 자, 총 10개의 시험 범위 중에서 3지문이 나와서 문제는 이제 10문제가 나왔고요. 자, 문법은 6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법이요. 솔직히 중간고사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요. 근데 기말이 되면 여기에 또 붙겠죠. 그 다음에 또 붙겠죠. 또 붙겠죠 하니까는 자, 2학기 때부터 문법 난도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 30문제가 나왔는데요. 보기가 14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30문제 절반이 보기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걸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모의고사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만 영동고는 내신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하나 보여드려볼게요. 이게요. 참 영동고에서 말하는 악마의 유형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1부터 고3까지 계속 나와. 이 유형 너무 좋아하세요. 영동고 선생님께서. 이건 애들이 진짜 악마의 유형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1.2점 배점이 가장 높았던 문학 문제인데요. 오늘 딱 봐도 글씨가 너무 많죠. 이게 한 문제입니다. 앞에 이미 시가 3편이 있어요. 가시, 나시, 다시 3편이 있고요. 이 3편을 읽고 자 보기를 봐주시면 이 보기는 이전에 어떤 데에서도 나오지 않은 어떤 문제집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주신 뭐 보충 프린트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럼 학생들은 이 보기를 시험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읽어서 해석을 해서 앞에 제시된 가나 다시와 함께 연결을 지어서 1, 2, 3, 4, 5번을 풀어야 돼요. 시간 많이 잡겠죠. 그리고 보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 있는 제시된 시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놨다고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악마의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1학년이라 보기 짧은 겁니다. 2학년 되면 보기 더 길어지고요. 3학년 되면요. 좀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본문 길이와 똑같은 보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본문이 이만큼인데 보기가 이만큼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이 현장에서 읽어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독해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문학이 하나 나왔어요. 1.2점짜리 문학이 하나 나왔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번에는 독서입니다. 독서의 그 악마의 유형 문제는 자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니은에게 했을 법한 얘기인데 본문에 기대승의 기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승이 한 말을 막 설명해주고 니은은 이황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기대승의 의견을 제시해주고 기대승이 이황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보기의 내용을 독해내지 못하면 현장에서 학생이 취미가 동양 철학이라서 기대승을 미리 읽어놨으면 참 좋겠지만 어머니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렇지 않은 이상은 현장에서 이걸 읽어주셔야 돼요. 자, 어머님들 내신 몇 분이죠, 시험? 50분이죠. 그렇죠, 내신 50분이에요. 마킹 시간 한 5분 줄까요? 45분 동안 이걸 읽고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시간 싸움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자, 이 2가지가 영동고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악마의 유형 문제고요. 고1부터 고3까지 저희 아이들을 가장 괴롭힐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2문제를 맞춰야지 1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 유형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좀 어머니들 봐주세요. 많이 내칠되진 않지만 꼭 2문제는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형, 악마의 유형 문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 악마의 유형 문제를 극복하려면 보기를 해석하는 힘, 독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악마의 유형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 영동고의 내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우선은 독서,
문학, 문법, 당연히 전 영역이 탄탄하게 공부가 돼야겠죠. 자, 영동고의 가장 큰 장점이 어머님,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입니다.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국어는 내신이고 수능이야, 내신이고 수능이야 하지만 조금 거리감이 있는 학교 내신도 분명히 있어요, 어머님들. 내신이랑 조금 수능이랑 거리감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영동고는 내신을 잘 따라가 놓으면 어느 순간 수능이 되어 있는 참 바람직한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문학, 독서, 문법을 우선 전 영역을 탄탄하게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문법 시험이죠. 문법 시험 정말 문법은 계속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문법 시험 범위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고1 때 문법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고1 때 문법이 완성되면 2학년 때는 문학이랑 독서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법은 잘 안 까먹어요, 학생들이.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문법은 그냥 모의고사 풀거나 평상시에 문제 풀면서 계속 다지기가 되기 때문에 문법은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잘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1 때 문법 완성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아까 보셨던 길고 낯선 보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자기의 시험 범위가 아니어도 자기 시험 범위와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문제는 다 모아서 푸셔야지 현장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학생들이랑 학교 기출 문제를 풀면 아이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 문제 이렇게 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꼬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답을 유도해내는구나를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하고 나면 이제 학교 기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오늘 문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문학을 공부하려면은 우선은 문학은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학생들 보다 보니까는 문학도 암기로 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면 외워버리지. 안 되면 외워버리지 하는데 영동고는 암기 100, 시를 그냥 통째로 외워 들어가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니들. 문학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요. 이해하는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중요한 내용이 암기가 돼요. 근데 얘는 암기가 되는데 얘는 암기가 안 된 게 있겠죠. 그건 저희가 이제 테스트로 확인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기본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는요. 저희가 뭐 하냐면요. 기본 문제를 풀려요. 왜냐면 그냥 내가 내용을 알아와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건 또 달라요. 아는데 틀렸다는 얘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문학은요. 기본 내용을 풀어요. 기본 내용을 푼 다음에 뭘 하냐면은 시험 범위와 관련된 작품들을 어떻게 묶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은 가나 다시, 가나시를 엮어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작품과 이 작품을 개별적으로 공부할 땐 몰랐는데 같이 묶어서 공부하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 작품과 그 작품 이외 외부 작품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과제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문학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문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우선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남학생들 암기하는 거 싫어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죠. 어떻게든 문법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의문이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의문의 체계를 외웠는지, 의문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요, 어머님들.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풀려요. 기본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학생의 암기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은 게 티가 나기 시작해요. 그거를 기본 문제로 보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응용 문제를 풀겠죠. 근데 어머니들 다른 학원에서 어떤 걸 풀릴지 모르지만 저는 영동고 아이들한테는 문법은 꼭 뭐를 풀리냐면요. 고1, 고2, 고3, 고3 아이들 수능 특강 그리고 시험 범위에다가 여기 문제를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우선 1단계는 고1 전국 모의고사 최근에 3, 4개년도 문제를 다 풀립니다. 시험 범위 해당 문제를 다 풀려. 고1 거 풀려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2학년 거죠. 고2, 2학년 아이들이 3, 4개년 동안 풀었던 전국 기출, 모의고사 문법 문제를 다 풀립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2학년 수준의 문법이 완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최종 단계가 뭐냐면 고3 아이들이 풀었던 그러니까 전국 모의고사, 수능, 그리고 고3 아이들이 푸는 수능 특강 문법 있잖아요. 여기 문제까지 딱 풀려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영동고 내신도 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돼서 고1,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하면요. 1학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문법이 고3 문법까지 완성이 됐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영동고 선생님들의 전략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학년 때 최소한 문법은 다져놓자.
왜냐면은 엄매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엄매를 해야 되니까 1학년 때 문법을 완성시켜서 이 문법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말자가 1학년 때 영동고 선생님들의 전략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했고 문법 했으면 독서. 독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되게 많으신데요. 독서는 뭐 모의고사 푸세요, 여러 번 지문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동고 내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신을 계속 공부하면 독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지문 하나를 열심히 정말 갉아먹어요. 다 쪼개서 보고 무슨 내용인지 봐요. 그죠? 근데 그게 뭐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 하고 사회도 하고 경제도 하고 인문도 하고 철학도 하죠. 그렇게 시험 범위가 10지문이니까 이 10지문을 정말 갉아서 무슨 내용인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기에서 예시를 어떤 과정으로 들었는지를 다 분석을 해낸 다음에 그래도 내용은, 그래도 시험은 내신이니까 어떻게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랭크를 시험을 봅니다. 또 핵심 단어 블랭크를 딱딱딱딱 비워놓고 네가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이 블랭크를 풀어봐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보통 학원들은 그 다음에 다시 그 시험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려요. 근데 이러면은 실력이 늘어나지가 않죠. 풀었던 문제를 또 푸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지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작업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이들이 이 지문과 이 지문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응용 문제를 풀려요. 이거는 저희 학원처럼 국어 전문 학원이어서 자료가 많지 않은 곳에는 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비문학을 가지고 국어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만들었다간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자료가 많은 학원에서나 가능한 이런 작업이니까요. 여기까지 풀리면 아이들이 이제 비문학도 자신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문학, 독서, 문법을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을 해서요. 아이들이 어떤 영역이 놓쳐서 어떤 영역이 약해서 점수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어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단계를 조금 차분하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학교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물론 시험 범위가 겹치는 문제만 풀리겠지만 시험 범위가 겹치는 문제를 풀어온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성향이 이렇구나, 경향이 이렇구나를 파악을 하면요. 이게 2학기 때도 효과가 있고 2학년 올라가도 효과가 있고 3학년 올라가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의 유형을 파악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선생님의 유형을 파악하려면 자기가 그 지문과 시험 범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완벽하게 이해를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이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1시 반부터 4시 반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님들 끝나고 당연히 테스트 보고 가야 돼요. 테스트는 좀 남겨주세요. 뒤에 바로 학원 잡지 마시고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중에 시간표가 좀 스케줄이 바뀔 수 있지만 수금토 중에 하루는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채점해서 오답도 확인하고 할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수업 듣고요. 수업 끝나고 테스트 보고요. 주중에 한 번은 좀 와서 개별적으로 질문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아이가 자기 걸로 공부 내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동고 1학년은 분명히 작품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문법뿐만 아니라 그 독서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어떻게 과학 지문을 응용해서 낼 수 있어요? 어떻게 경제 지문을 응용해서 낼 수 있어요? 제가 다른 학교, 이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들 기출문제들 많이 선생님들이 내신 거 이렇게 거둬봤는데요. 과학 지문, 경제 지문, 철학 지문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응용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문제 내시는 거 있잖아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막 이렇게 섞어서 내시는데 영동고 선생님들은 공부하시나 봐요. 경제 지문이 나오면 무슨 경제학자가 문제 내는 것처럼 문제를 내시고요. 과학 지문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내용을 학생들 이과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힘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걸 또 응용해서 문제를 내세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내용을 암기만 해서는 독서도 풀 수가 없어요. 이해해서 들어가야지만 선생님이 던지는 그걸 다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은 암기만 가지고는 절대 문제를 풀어낼 수 없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독서도 이해해야 되는데 문학은 너무 당연하겠죠. 문학은 이해하거나 감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동고 내신 문제를 푸실 수가 없습니다. 영동고 선생님께서는요. 감상을 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아마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필기에 오는 거 이렇게 보시면요. 어머님들 이 필기 내용이요. 다른 문제집이나 다른 작품 해석에 나오는 해석과 뭔가 달라요. 내용이 다르진 않은데 영동고 선생님만이 가지고 계신 어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긍정적 어휘, 부정적 어휘 이런 건 똑같은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세요. 그럼 아이들은 당황스럽죠. 나는 이전에 분명히 이 작품을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배웠는데 왜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지? 그러면은 불러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표현이 아니다. 같은 표현인데 같은 말인데 너희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다라는 걸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계속 이해해내면은 아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게 좀 빨리 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문학은 감상과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기존에 나와 있었던 어떤 뭐 해설지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자기 어휘로 만들어서 자기 어휘로 표현해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빨리 감을 잡고 아 이거 맞아 이거 우리 선생님 좋다는 거야 아 이거 싫다는 거야 이거 별로라는 거네를 빨리 파악하는 게 아이들 공부하는 데서 좀 편하고요. 그리고 점수를 많이 맞는 데도 좀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보면은 질문이랑 누적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똑같은 점수를 맞은 아이들도요. 틀린 문제가 달라요. 또 같은 문제를 틀렸다고 해도 이해도가 다르죠. 질문을 하다 보면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듣다 보면요. 얘가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 이거밖에 모르는데 싶은 애가 있고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걸 왜 틀린 거야? 라는 게 다 걸려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거. 부족한 걸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누적 테스트라는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지나면요. 근데 한 3주 차쯤 되면 우리 애들 2주 차 거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까먹어요. 1주에 뭐 배웠지? 4주 차가 되면요. 1주 차 거는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분량도 이렇게 많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2주 차가 되면은 1주 차에는 당연히 1주 차 테스트를 볼 겁니다. 어머님들. 2주 차가 되면은 1, 2주 차 누적으로 봐요. 3주 차가 되면 1, 2, 3주를 누적으로 보고요. 4주 차가 되면 1, 2, 3, 4주를 누적으로 봐요. 그럼 아이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겠죠. 짜증이 나기 시작하겠죠.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과부하가 빵 터지기 직전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이 시험 직전에 과부하 될 때까지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이 누적 테스트라는 건 1주에 본 거, 2주에 본 거, 3주에 본 것을 아이들이 시험 직전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시험 범위를 할 때 거의 초반에 문학을 뺍니다. 왜냐면요, 어머님, 문학은 반복하면은 감상의 깊이가 깊어져요. 한 번 본 거랑, 두 번 본 거랑, 세 번 본 거랑, 내가 이전에 처음에 봤던 감상이랑 다른 애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초반에 문학으로 시험 범위를 나가주고 나서 문학을 계속 시키면은 나중에 4, 5주차 되면 자기네가 그 시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질문과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하루는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개별 채점이랑 오답 관리를 할 건데요. 개별 채점이랑 오답 관리는 그냥 보라는 거예요. 학생 앞에서 제가 채점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민망해요. 선생님 아는데 틀렸어요. 아는데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막 설명을 하면 얘가 이걸 왜 아는데 틀렸구나를 제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번 질문할 때, 그 다음 주에 질문할 때는 거기에 더 심화 질문을 하겠죠. 너 지난주에 요거 틀려서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요거까지 해봐. 그래서 이 아이가 이번 주에 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질문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수준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별 채점과 오답 관리를 해서 장점은 당연히 어머님들 살려야겠고 단점은 빨리 보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고 내신은요. 단점이 있으면 안 돼요. 단점이 있는 순간 그거 하나가 1등급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약해, 어떤 부분이 잘못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완벽한 인간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 이건 진짜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어머님들이 1학기를 기말고사가 끝나면 1학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머님들 그러시면은 저희는 정말 슬픕니다. 요거 3개만 좀 여러분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간고사를 잘 봤어요. 기말고사를 잘 봤어요. 중간고사 25점 만점, 기말고사 25점 만점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잘 만들어 놓고 수행평가도 잘해서 어느 정도 됐네? 등급이 괜찮네 해서 자, 여름방학 때 어머님들이 뭐 하시면 이제 영어 수학학원에 가십니다. 이제 수학학원에 3주 동안 갇혀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선생님 2학기 내신할게요 하고 왔는데 요게 안 돼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슬프게 엄마 나 수신 아닌가 봐. 나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이 요거를 안 해놓은 어머님들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들 내신보다 모고 점수가 더 높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이쪽 동네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신보단 당연히 모의고사 점수가 높은 건 맞는데 2학기 때 여름방학 때 요거를 영동고만이에요. 어머님들. 요거 3개를 안 해놓으시면 2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영동고 아이들 많이 멘탈이 무너질 겁니다. 요 3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주세요. 왜냐면 문법 전과정 복습 예습은 당연하죠. 이제 시험 또 봐야 되잖아요. 문법 전과정 시험 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 요 가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영동고 선생님께서 갑자기 시험 기간 중간에 시험 보기 전에 프린트를 주세요. 아이들이 선생님 프린트가 시험 범위에 추가됐어요. 그러면 뭐 시 한두 편 더 추가됐겠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3작품을 한 번에 주셨어요. 어머니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동별곡, 송민곡, 삼인곡은 이거 한 달 내내 공부해야 되는 작품들입니다. 이거를 뭐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는 작품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라고 해서 길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는 외계어죠. 외계어죠. 그래서 관동별곡은 페이지도 넘기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관동별곡 하나도 힘든데 그 뒤에 프린트가 또 있어요. 삼인곡이 있네요. 뭐지? 그 뒤에 프린트가 또 있어요. 송민곡 있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니? 시험 범위래요. 언제? 내일 모레 보는 시험이요.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영동고 선생님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급할 때 학원들에서 아이들이 되게 급할 때 시험 진도가 막 나가고 있을 때 문법은 누적시켜 놓으셨으면서 문법 시험 범위 시켰으면서 이거를 추가로 주십니다. 그러면은 밤새야 되죠. 그리고 이 작품들은 여러분들 쉽게 그냥 한두 번 공부한다고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반복 계속하고 해석 계속 쓰고 문제 계속 풀고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3개는 어머님들 분명히 여름방학 때 꼭 해주셔야지만 2학기 때 아이들 입에서 엄마 나 수신 아닌 것 같아. 나 정시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 3가지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3번째 모의고사 풀기는 단순히 모의고사 풀기도 있지만 독해력을 조금 키워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요 내신 코스가 독해를 많이 넣기는 하지만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전문적 독해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이를 많이 해주셔야지 이전에 아이들이 문법 공부했던 문법이 내용이 좀 탄탄해지고요. 그리고 독서도 공부를 하면서 시험지에 나와 있는 보기, 낯선 지문에 대한 독해력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3개까지 여름방학 때 맞춰주시는 게 어머님들 사실은 이게 한 학기예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2학기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여름방학 3주잖아요 어머님들. 어쩔 땐 3주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 좀 쉴래 하다가 이제 금방 끝나버려요. 근데 그때 어머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서 국어는 요거 3개는 꼭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요거 3개는 하고 2학기를 넘어가자라고 정신을 차려주셔야지 안 그러면 2학기가 조금 괴롭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고 문법 누적입니다. 어머님들. 문법 누적이니까는 이거는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스케줄을 보면은 3월 23일 시작하는 전국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대비해서 내신 수업과 그 수능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동고 내신 시간은 일요일 1시 30분에서 4시 30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4시 30분에 끝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바로 뒤에 스케줄 잡지 마시고 아이들 테스트랑 개별 관리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요거 잡아주시고 맞춤 보강 시간은 조금 학원 시간표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 그거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동고 어머님들 뵙고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영동고에서 내신을 잘 맞지? 하고 영동고에서 내신 잘 봐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아이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걔네들의 공통점이 뭐였지? 그렇게 내신은 힘들다 하는 영동고에서 내신을 잘 본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지라고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공통점이 별게 없더라고요. 걔네들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자에서 엉덩이를 띄지 않아요. 질문하고 알았다 하고 가방 들고 뛰쳐나가지 않고요. 선생님 설명을 들었는데도 뭔가 이상하냐면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자기가 그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문법이든 독서든 문학이든 이해될 때까지 의자에서 엉덩이를 띄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죠. 왜 안 가냐?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구나. 그러고서 계속 이해가 되면 그때 하고 가방 들고 일어나서 가요.
그럼 영동고에서 내신을 잘 보는 아이는 막 뭐 지금 많이도 해야 되고 빨리도 해야 되고 정확히도 해야 되고 잘하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내용을 자기 거로 만드는 아이들. 그 자기 거로 만드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내신을 잘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특별한 뭔가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거로 만드는 아이들. 질문 있으면 새벽 2시 반에 전화해서 선생님 주무세요? 욕을 먹긴 하겠지만 저 이게 진짜 해결이 안 되면 못 잘 것 같아요. 좀 이상한가? 그런 아이들이 점수를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고민했겠죠.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면 욕은 먹겠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결국엔 진득히 앉아서 이해해서 점수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아이들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어머니들. 뭐 인터넷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놀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점점점 그걸 놔요. 스스로가 놓더라고요. 아, 나는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친구들이랑 뭐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누가 너 유튜브 보지 마, 너 인스타 그만해라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이걸 하고 이걸 보면 영동고 공부를 따라갈 수 없겠구나라고 스스로가 파악을 해서 지가 스스로 놔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인들만 남겠죠. 그 메인들이 결국에는 곁다리 빼면은 학교 내신 공부 이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좀 슬픈 얘기 하지만 자기가 오늘 바빠요. 수학 숙제가 너무 많아. 그래도 국어학원에 오늘 스케줄이 있으면 알았어요 선생님 요거 모의고사 하나까지 풀고 갈게요. 수학 숙제는 밤샐게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뭔가가 바쁜 게 있어도 다른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학원 숙제 엄청 많잖아요. 고등학교는 수학학원은 뭐 어떻게 새벽 2시까지 수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숙제가 많은데도 알았어요 선생님 국어 모의고사 하나는 풀게요. 영어 요거 단어까지는 외워야 돼요. 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긴 하지만 그 주변도 놓치지 않는 아이들이 영동고에서는 결국은 점수를 잘 맞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곁다리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엉덩이 무거운 아이들이 좀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결국에는 원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영동고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3월 5일부터 시작? 3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3월 5일부터. 일요일이니까 3월 5일이죠? 네, 3월 5일부터 시작.